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역사를 배웁니다. 우리 역사를 배우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삼국시대 부분, 삼국시대 부분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반하여 삼국시대 부분이 작성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삼국시대의 전기라면 4세기 전력입니다. 전기 기록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반하여 작성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있는데 삼국시대, 그러니까 4세기와 5세기입니다. 대략 5세기까지 제가 주로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그럽니다. 5세기로 합시다. 5세기 이전의 그 삼국시대 전기 기록은 삼국지, 중국 사서인 삼국지 동의정과 일본 서기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나 삼국유사가 아니에요. 물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내용도 있지만은 기본 구조는 삼국지와 일본 서기를 따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삼국지와 일본 서기를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국사책이 어떻게 썼는가,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어린이뿐만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우리 역사책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려면 그 근간을 이루는 삼국지와 일본 서기를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삼국지는 읽기가 용이합니다. 왜 용이냐면 삼국지에 뭐 중국의 위나라, 뭐 명제 몇 년, 뭐 몇 년 해가지고 연도가 나오는데 그 연도에 맞춰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국지에 나오는 연도는 우리가 서기 몇 년인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삼국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사기도 어느 왕 몇 년 하면 바로 서기로 바꾸면 서기 몇 년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 서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 서기는 전혀 다른 유형의 책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일본 서기는 5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역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5세기 중반이면 구체적으로 어느 때입니까 하면은 450년경입니다. 450년 일본 서기 천황력으로는 윤공천황 이전과 안강천황 이후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450년, 즉 윤공천황 밑으로는 역법이 달라요. 이게 안강천황 이후하고 그게 450년 정도 됩니다. 안강천황 이후 안강, 웅략 이렇게 나오는데 5세기 중반 450년 넘어가서는 거기 일본 서기에 적어놓은 연도가 거의 한중 사료하고 비슷합니다. 뭐 차이가 나야 1, 2년, 많이 틀려야 2, 3년 안으로 그래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대충 1, 2년, 많이 담 2, 3년 이내로 맞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중 사료와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450년 이후로, 안강 이후로는. 그런데 윤공 이후로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연도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역법이 다르고, 아무튼 역법이 다른데 하나도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기년을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그러니까 450년 이전은 일본 서기 편제들이 기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사건 연도를. 그래서 무슨 천황 몇 년 하면 이게 도대체 몇 년에 일어난 일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됐어요. 왜 일본 서기 편자는 5세기 중반 이전 기록에다가 손을 대느냐 이거죠. 실제 사건 기록이 연도를 완전히 뒤바꿔 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하냐. 그 이유는 피치 모털 사정이기 때문에요. 그 피치 모털 사정이 뭡니까?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일본 서기를 쓸 때 8세기에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8세기에 당시 일본 서기 편자들은 백제 진왕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제 진왕력을. 백제 진왕력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1대 백제 진왕인 비류왕, 우리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처음인 원조형으로 나오는 비류입니다. 비류부터 시작해서 쭉 갑니다. 뭐 14대 여구왕 진왕이에요. 뭐 15대 여수, 아니다, 12대가 되네. 12대 여구, 13대 여수, 뭐 14대
14대는 여휴입니다. 확실해요. 그 다음에 15대 응신이 아니겠죠. 그 당시 다른 이름이 있겠지. 16대 인덕 쭉 가다가 21대 웅약,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백제 진왕은 22대 동성왕, 23대 무령왕, 24대 성왕, 그리고 쭉 무왕, 의자왕까지 된 백제 진왕력이 딱 있을 거예요. 그 진왕력을 놓고 일본서기 편자들은 백제의 외국 천도기에 해당하는 80년 동안 7명만을 딱 추려요. 어디서 어디까지냐? 응신부터 웅야까지 딱 추려서 이걸 일본서기에 천왕시호를 집어넣습니다. 5세기 7대왕이라는 7명을 딱 집어넣어요. 나머지는 버린다. 나머지는 다 빼요. 자, 이제 나머지를 빼는데 문제가 그러면 15대부터는 응신으로 줬는데 응신이 390년 죽입니다. 어떻게 응신이 390년 죽인 걸 압니까? 그건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응신천왕이 390년에 죽였다고 나옵니까? 그렇게는 안 써있지만 바로 알 수 있어요.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는 방법을 알면 390년 봄 정월에 응신천왕이 죽였구만. 바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을 또 설명할 겁니다. 앞에를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응신 앞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을 다 외국에 뒤져보니까 무슨 기록이 있냐? 247년에 죽은 외여왕 비미호의 기록이 있어요. 247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247년에 죽고 나서 248년부터 응신이 즉위하는 392 전에, 그러니까 389년까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신 앞에 백제 비류왕부터 백제 여휴왕까지 버리니까 앞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우려고 보니까 가장 최근 것이 247년에 죽은 비미호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150년이 비게 됩니다. 야, 이거 150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150년이 빕니까? 그 이유는 그 기간이 3세기 후반부터 4세기까지 우리가 일본의 전기 고분 시대라고 해요. 전기 고분 시대는 일본에 국가가 없었어요. 국가가 없으니까, 정부가 없으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부서가 없어요. 사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역사를 기록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상 끊이지 않고 역사를 쭉 기록한 나라는 지구상에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한국과 중국 두 나라밖에 없어요. 2000년 이상 기록한 나라는. 역사를 기록한다는 건 그만큼 대단한 일이라 이거죠. 전기 고분 시대에 일본 열도에 정부가 없으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관이 없고, 그래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본서기 편자들이 이제 생각한 것은 비묘가 죽은 247년과 응신이 즉위한 390년을 하나로 연결을 한 겁니다. 연결을 하고 보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가운데 150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은 390년에 왕이 된 응신을 120년을 과거로 돌려가지고 270년에 맞추는 겁니다. 120년을. 왜 하필이면 120년을 맞춥니까? 주기 간지가 있어요. 뭐냐면 60년마다 간지가 똑같은 게 돌아오니까. 아니 그러면 330년으로 하지. 그래 390년에 즉위한 것을 330년으로 돼. 왜 120년을 낮춥니까? 60년이 아니고. 그 이유는 330년으로 하면은 그 이전 기록들이 필요한데 없어요. 기록이. 그러니까 최대한 낮춘 것이 270년을 낮춘 겁니다. 기록이 있어야죠. 270년으로 낮추면은 5세기 기록을 가지고 이제 270년부터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 기록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응신이 즉위한 390년을 270년으로 딱 맞춘 다음에 비묘가 죽은 247년을 22년을 내려가지고 269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묘는 247년에 죽었는데 이걸 269년으로, 그 다음에 비묘 황후를 신공황후로 바꿉니다. 응신이 즉위한 390년을 270년으로 해서 딱 해서 두 개를 연결해요.
150년을 아니 그러니까 150년 정도 되는 역사 공백을 무리하게 연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느냐? 네, 우리가 일본 서기 사건 연도를 정확히 알려면 조작된 것을 빼야 돼요. 네, 일본 서기에서 그러니까 5세기 중반 윤공천왕 그 앞에를 정확히 연도를 찾는 게 중요한데 두 가지 기록을 일본 서기에서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사건 연도를 찾아야 돼요. 뭘 버려야 되느냐? 일본 서기 편자들이 어떤 식으로 기년 조작을 했냐면 백제 왕력,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 왕력을 가지고 기년을 조작했어요. 왕력을 가지고. 그래서 일본 서기 그 윤공천왕부터 그 이전으로 나오는 백제 왕이 무슨 즉위였네, 퇴위였네, 뭐 죽었네 이걸 싹 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뭘 버려야 되는가 제가 이것이 그 전용신 선생님께서 번역한 일본서기입니다. 저는 이 책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용신 선생님께 감사 말씀을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몇 년에 나왔냐면은 1989년에 나왔네요. 1989년에. 네, 이 완역 일본 서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원문도 있고 다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간중간에 오역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번역문을 읽다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뭔가 모순된다. 삼국사기와도 모순되고 삼국지와도 모순되고 그 당시 상황과 모순이 되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원문을 봅니다. 그러면 오역이에요. 군데군데 오역이 있다. 책을 볼 때는 원문이 있는 걸 반드시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 상황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전용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뭘 기년 조작용 그 자료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신공황후 55년 백제 초고왕이 죽었다. 왜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록이 신공황후 55년 백제 초고왕이 죽어서 누구누구를 조문사로 파견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놓아둬야 하는 거예요. 외국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백제 초고왕이 죽었다? 그래 어떻다는 얘기예요. 버려야 됩니다. 이런 기록이 기년 조작용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읽은 일본 서기를 보면 처음에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범하지 않고 정확한 기년을 찾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백제 왕자 귀수가 왕이 되었다. 그래 어떻다는 얘기예요. 버려야 됩니다. 이게 기년 조작용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백제국 귀수왕이 죽었다. 왕자 침류가 왕이 되었다. 뭡니까? 버려야 됩니다. 침류왕이 왕이 되어서 누구누구를 축하사절로 무슨 선물을 들기 위해서 보냈다. 이러면 지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지우는 겁니다. 침류왕이 죽었다. 왕자 아화는 나이가 어려 숙부 진사가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되었다. 그런 어떻단 얘기예요.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기록이 숙부 진사가 왕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누구누구를 보내서 후원했다. 어떻게 후원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 기록은 놓아둬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뭐 버려야 돼요. 기년 조작용 기록입니다. 이런 거 싹 버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거 다 버려요. 또 뭐 중간중간에 버릴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또 한번 볼까요? 버려야 되는 것이 응신천왕 25년 백제의 직지왕이 죽었다. 직지왕이 전제왕입니다. 그 아들 구이신이 왕이 되었다. 그걸 어쨌다는 얘기예요. 버려야 됩니다. 전부 이 기년 조작용 기록이에요. 이걸 보고 야 백제 직지왕 전제왕이 죽고 구이신왕 왕이 된 날이 서기 몇 년이니까 응신천왕 25년이 서기 몇 년인가 보다. 이러면 이제 못 읽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저 양반 아직 공부를 하면 멀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기념 조장용 기록을 다 버려야 된다. 두 번째 뭘 버려야 되냐면, 잠깐만요. 후대에 집어넣은 기록들. 아니, 후대에 집어넣은 기록이 뭡니까? 이건데, 삼국사기는 김부식을 편찬위원장으로 하는 편찬위원들이 쓴 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제 석삼자에서 오래되면 획이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둘 이자로 된다든가, 칠자가 획이 떨어져서 뭐 십자로 보인다든가, 뭐 천자에서 위가 하나 떨어져서 십자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있지만은 훗날에 뭐 조선시대 삼국사기에다 누가 뭐 문장을 집어넣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습니다. 삼국사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일본서기는 8세기에 일본서기의 초판이 완성된 이후로, 그 이후로 100년, 200년, 300년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것이 16세기 임진왜란인데요. 한 800년 동안 지난 그때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판본마다 내용이 거의 같아요. 반면 일본서기는 판본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서기는 초판이 8세기 완성된 이후에도 100년, 200년 감서 사람들이 고치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 이런 거 하나 집어넣자. 이런 거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듭시다. 제가 만일 일본서기에다가 적당한데 하나 집어넣는 겁니다. 뭐라고 집어넣냐? 스가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올림픽은 대성공이라고 하셨다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한자로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쓰는 겁니다. Prime Minister Suga said this Olympic Games was a great success. 딱 일본서기에 딱 집어넣어, 영어로. 그리고 책을 찍어서 제가 매달리 배포한다고 칩시다. 사람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일본서기 있을 때 벌써 로마자 알파벳자를 썼구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누가 장난쳤네. 그럼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일본서기에는 일본서기 쓰고 몇백 년 지나면서 사람들이 장난으로 집어넣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버려야 됩니다. 싹 버려야 돼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450년 이전에서, 윤공 이전에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후대에 장난친 기록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백제왕이 맹세하였다. 만일 풀을 깔고 앉으면 불에 탈 위험이 있고 나무를 잡고 앉으면 물에 흘러갈 위험이 있다. 고로 반석 위에 맹세하면 영원히 속지 않을 것이다. 금우 천추 만세 끊임없이 무궁할 것이다. 항상 서번이라고 칭하며 춘추에 조공하리라 하고 하였다. 백제왕이 이랬다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누가 무슨 뭐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죠. 이거 누가 장난친 겁니다. 몇백 년 뒤에 거기다 이제 재미로 집어넣은 거예요. 재미로 집어넣은 건 아니죠. 주로 어느 때 거기다 집어넣냐면, 이제 일본 학자들 연구하면 천황과 유신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일본 서기를 놓고 고치는 겁니다. 집어넣은 거예요. 또 있어요, 이런 기록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공왕 51년 귀국의 백제왕 부자는 나란히 이마를 땅에 대고 여쭈며 귀국의 큰 은혜는 천지보다 무겁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해에도 감히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스러운 왕이 위에 계셔서 밝기는 1월과 같습니다. 뭐 기타 등등. 뭡니까? 장난친 겁니다. 누가 뒤에 몇백 년 전에 장난친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또 나와요. 신공황 52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선자인 침유왕에 일러 지금 내가 통하고 있는 해동의 귀국은 하늘이 열어주신 바이다. 이로써 천운을 내리시고
뭐 해설을 떼어 나에게 주셨다. 이 때문에 국기가 영원히 단단하다. 너도 마땅히 뭘 거두고 토산물을 모아 뭐 어찌고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후 매년 계속하여 조과했다. 이게 뭡니까? 몇백 년 뒤에 누가 장난쳤어요. 세 기록이 문체가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냐? 동일한 사람이 장난을 친 거예요. 그거 탁 집어넣은 겁니다. 또 마음에 안 드는 기록은 어떻게 합니까? 지웁니다. 지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역사란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사실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일본 서기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고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장난 보고서는 그리고 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또 고칩니다. 또 고쳐요. 그러니까 일본석이 쓸 때 기록이 아닌 후대의 기록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버려야 돼요. 이런 거 싹 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막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떨어내는 거예요. 이걸 분노하는 건 뭐가 어떡하냐? 제가 스가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올림픽은 대성공하셨다고 지금은 그걸 보고 분노하는가 마찬가지. 그게 분노할 겁니까? 그냥 버리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분노할 게 아닙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후대에 누가 장난친 겁니다. 이건 딱 버리는 거예요. 싹 버리고 그 기념조장 기록 버리고 후대에 집어넣은 기록 버려요. 물론 100% 정확히 확인은 없죠. 딱 버립니다. 그리고 5세기 중반 이제 나머지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한중 사료를 펴요. 삼국사기라다가 중사료라다가 쭉먼 사료를 피고 일본 서기 기록을 읽으면서 서기 몇 년인가를 찾는 겁니다. 하나만 해주십시오. 샘플로 어떤 식으로 찾는가 하나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제 책에 보면 많이 나와요. 뭐 요거나 아니면 그 앞에 이제 책들이 여러 개 있어요. 책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면 찾는데 제가 하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빼놨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덕천황 38년 팔전황녀를 황으로 하였다. 인덕천황 38년 춘정월입니다. 팔전황녀를 황으로 세웠다. 그럼 거기 몇 년입니까 이게? 춘정월에 팔전황녀를 황으로 세웠어요. 그럼 저기 몇 년을 옆에 쓰는 겁니다. 아니 정월에 팔전황녀를 왕으로 세운 것이 서기 몇 년인지 어떻게 알고 옆에 씁니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일본 서기를 쭉 읽어보면은 인덕이 그 반지원명이라는 여자를 왕으로 세웠는데 계속 정통성에 시비를 겁니다. 왜 정통성에 시비를 거냐면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은 진왕은 삼한의 지배자인 진왕은 스스로 왕이 못 됩니다. 전왕이 죽으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왕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왕이 되느냐? 후왕서에 있어요. 후왕서에 국사 예전에 제가 국사 편찬위에서 나온 그 중국 정사 조선전 중정조선인데 이거 굉장히 잘 만든 책입니다. 잘 만든 책. 조선전에 뭐가 없느냐? 뭐 다 있는데 외국조가 없어요. 이 책을 제가 만든다면 여기다 외국조도 조선전에 넣을 겁니다. 없어요. 후한서 여기 보면은 진왕에 대해서 뭐냐면 마한이 최대 제일 크고 사만 중에서 공립 함께 세운다. 기종위 진왕 그 종족 마한의 종족을 서로 같이 세워서 진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왕은 내가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공립이 돼야 진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립이 됩니까? 그건 삼국사기
백제본기 삼루왕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하는 목지국 진왕이 왕이 되려면은 마한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제일 강력한 소국과 혼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실의 여인을 왕비로 세우는 거예요. 왕비로 세울 때 혼인동맹 맺는 거죠. 왕족과 왕비 혼인동맹을 맺으면은 주변에서 그 인정을 받아요. 아, 저 정도면은 진왕의 자격이 있다. 진왕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진왕이 되려면은 혼자서 안 되고 강력한 소국, 약한 소국은 안 됩니다. 강력한 소국, 군사력이 강력한 소국과 혼인을 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 왕비를 내가 데려다 왕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인정을 받으면은 왕비를 보낸 나라 왕이 마한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한왕의 신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한왕과 진왕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누가 백제왕입니까? 진왕이 백제왕이에요. 진왕이 백제왕의 시호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공립이 되면. 근데 4세기 이후에 삼국사를 보면 삼국사가 어디를 봐야 됩니까? 제 책 보십시오. 4세기 이후에 목지국이 왕족이 되고 삼국사기 백제가 왕비족이 돼요. 그래서 목지국의 진왕은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백제 왕실의 여인을 왕비로 세워야 공립이 되는 거예요. 공립이 내가 백제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덕은 어떤 사람이냐? 인덕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덕의 출신이 본래 왕족이, 그러니까 왕이 될 신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래는. 여기 인덕을 보면 응신천왕의 네 번째 아들로 집어넣습니다. 이걸 보고 아니 인덕이 나이가 더 많은데 어떻게 나이가 적은 사람인 응신의 아들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일본 서기가 잘못됐다. 그건 이제 일본 서기를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일본 서기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되면 이전 왕들 중에 한 명의 아들로 집어넣어요. 황자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을 때는 이제 순서가 있어요. 집어넣은 순서로 첫 번째 왕자, 두 번째 왕자, 세 번째 왕자가 되는 겁니다. 그 웅략천왕 같은 경우는 웅략천왕 아버지는 누굽니까? 백제 비유왕. 형은 누구예요? 백제 계로왕. 그렇지만 일본 서기 왕력에 집어넣을 때는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윤공천왕의 다섯 번째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왕력이 입혔던 순서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순서 그 어떤 식으로 왕자의 신분을 집어넣는가 이걸 표현하는 것이지 혈연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도 그래요. 백제본기도 왕자를 표시하는 게 원자, 장자, 중자, 자, 제2자, 서자 쫙 다른데 제2자라는 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를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르지만 같은 계열이에요. 계열은 같아요. 그럴 때 제2자라고 씁니다. 근초고왕은 누굽니까? 백제 비류왕, 비류왕이 제2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근초고왕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비류왕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령왕은 동서왕의 제2자로 돼 있어요. 그럼 무령왕과 동서왕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서자는 뭡니까? 서자는 완전히 왕통이 바뀌는 경우, 전혀 다른 계열이 집고르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서자를 써요. 그럼 원자는 뭡니까? 장자는 뭡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 기니까 제 책을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인덕이 왕이 된 것은 왜 그러냐면 잔국이 토벌되고 가야 신라 지역에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운집하는데 고구려군이 공격을 해와요. 영랑 10년에. 그 고구려군은 공격을 막고 피난민들을 외국으로 피신시킨 공로로 인덕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인이 누구냐면 반지원명인데 삼국사기 백제, 우리 한성백제랍니다. 백제 왕실의 여인이 아닌 거예요. 이건 백제 공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정통성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래에서 왕력이 흔들려요.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일본 서기를 보면은 인덕이 어떻게 합니까? 인덕 35년 황후 반지원명이 죽었다. 인덕 37년 35년 여름 6월 죽었다. 37년 겨울 11월
황후를 장사 지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인덕 38년 봄 정월 팔전황녀를 새 황후로 세웠다. 팔전황녀 다음에 달라요. 팔전황녀를 새로 왕으로 세우고 인덕이 정통성 시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드디어 백제 진왕이 제대로 공립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국적인 축제, 외국이 거국적인 축제 분위기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인덕이 새 황후를 세우고 자기가 이제 제대로 공립이 된 거예요. 백제 공주를 세웠으니까 이제 옆 시비 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당당하게 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제 입장에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목지국이 외국으로 전도해도 왕족과 왕비족 관계가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백제 입장으로 생각하는데 백제 왕실의 여인이 공주가 인덕의 새 왕후가 됐는데 삼국사기 백제 번기에 뭔가 기록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공주가 외국의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삼국사기 백제 번기를 보고 혹시 이와 관계되는 기록이 없을까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어디 가세요? 백제 전지왕 14년 여름 외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흰 옷감 10필을 보냈다. 이거야말로 뭡니까? 혼수 보내는 거 아니에요. 혼수. 공주가 외국의 왕비가 되는데 친정에서 혼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전지왕 14년이 몇 년인가 보냅니까? 전지왕 14년이 몇 년입니까? 딱 찾아보면 418년이에요. 아, 인덕 38년 팔전황녀를 새 황후로 세운 인덕 38년은 418년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덕 38년을 보면 왕후를 언제 세웁니까? 봄에 세워요. 봄에. 이건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당시 삼한, 마한, 진안, 변한 삼한 지역은 언제 왕후를 세웁니까? 국혼이 있는 경우 국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혼은 언제예요? 봄에요. 봄에. 봄, 정월, 2월, 3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선호하던 것은 그 중에서도 3월이었어요. 3월. 아, 그런데 봄에 혈육이 때 이거 맞는 게요. 왕후를 세우면. 국호는 봄에 하는 겁니다. 백제 공주를 데려다가 팔전황녀를 봄 정월에 왕으로 세우고 정통성 시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감 호목 10필을 보낸 전지왕 기록 이 전지왕 기록이 418년일 가능성이 높다. 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인덕이 새 왕을 세우고 백제 공주를 왕으로 세우고 정통성 시비에 벗어나면 전국적인 외국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돼요. 축제, 거국적인 축제. 보통 나라에서 거국적인 축제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뭐예요? 정치범 석방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범 석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덕이 새 왕후를 세우던 팔전황녀를 왕으로 세우던 인덕 38년에 정치범들을 대거 석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요. 이 신라의 미사흔 왕자가 외국에 그 전에 인질로 갔습니다. 그러다 다시 오죠. 미사흔 왕자가 돌아옵니다. 박재상의 도움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미사흔 왕자가 언제 왔지? 신라 눌지 마립간 2년 가을 왕의 아우 미사흔이 외국으로부터 도망해왔다. 마립 그러니까 눌지왕 2년에 미사흔 왕자가 외국으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이 몇 년인지 찾아보는 겁니다. 눌지 마립간 2년이 몇 년? 418년. 아, 신라 번기와 백제 번기의 양쪽 기록이
일본 서기의 기록과 삼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 일본 서기 인덕 38년은 서기 418년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이 일을 450년 이전 윤공천왕 이전 일본 서기 전체 기록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일본 서기 전체 기록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씩 쭉 체크를 하면서 옆에 연도를 쓰는 거예요. 연도를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서기 기년을 찾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한일 고대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기본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연도를 타세요. 그래서 일본 서기가 조작된 연도를 빼버리고 실제 사건 연도를 쫙 적어요. 그렇게 적어서 만든 게 제 책에 보면은 뒤에 부록이 나옵니다. 뒤에 부록이 있어요. 이와 같이 뒤에 부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일본 서기 5세기 중반 이전 5세기까지 일본 서기의 이 실제 연도 기록의 실제 연도를 하나씩 전부 적어놨습니다. 이걸 쳐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일본 서기 연도를 딱 보니까 중국 동진이나 남송이나 중국 남조 기록에 5세기에 외오왕이 등장합니다. 외오왕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비교해보면 찬진, 재흥, 무라고 5명인데 외왕 찬은 인덕입니다. 인덕이에요. 인덕이 413년에 최초로 동진에 사신을 보내는데 사실은 이것도 왕권 때문입니다. 왕권. 진은 반정천왕이고 재는 윤공천왕, 외왕세자 흥은 그 공립이 못되고 죽은 시변압반 황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는 웅리학천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그 사신을 보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거죠. 무슨 뭐 육국 도독, 칠국 도독 멋지고 하는데 이게 전부 뭡니까? 권력투쟁이에요. 권력투쟁. 외국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거기 집권자가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남조 국가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왜 오왕의 기록이 그래요. 이 보면서 왜 이 시점에 남조 국가에 사신을 보냈는가? 그 연도를 정확히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권력 투쟁이었구나 당시에.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제 진왕으로 공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일이었는가 그랬는데, 그 일본 성인은 그러니까 7대왕, 우리가 말하는 외호 7대왕은 응신, 인덕, 이중, 반정, 그 다음에 윤공, 안강, 웅리학 7대왕입니다. 일곱 명은 이제 윤공만 목시고 나머지 부여시예요. 목시나 부여시나 전부 뭡니까? 영산강요 온갖 변집단입니다. 본래 7명이 외국에 있다가 그러니까 응신 때 백제가 갔다가 웅리학 때 돌아오는 거예요. 영산강유역에 나타나는 5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전방후원은 분은 외국 정부가 백제로 천도한 고고학적인 겁니다. 웅리학 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7명의 연도를 보면은 안강부터는 역법이 달라지니까 안강이나 웅리학은 상관이 없고, 앞에 5명을 딱 보면은 왕비의 신분이 3단계예요. 백제는 후비 부인입니다. 왕비 신분이 후인 사람 누굽니까? 응신, 인덕, 윤공. 그 다음에 왕비 신분이 후가 못 되는 사람 비인, 이중이나 부인인 반정. 대우가 달라요. 왕비의 신분이 후인 사람은 우선 시호를 좋은 글자를 씁니다. 뭐 인덕, 어지린, 큰덕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좋은 시호를 줘요. 반면에 이 공립이 불완전한 사람, 그러니까 왕비 신분이 후가 못 되고 비나 부인인 이중이나 반정에 대해서는 시호도 별로 안 적을 줍니다. 이중이 그 이에는 이 신발, 밟고 간다, 신발 밑 바닥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의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반정은 뭡니까? 반정은 거스를 판 뒤집을 반자예요. 바른 것을 뒤집는다. 이야, 어떻게 왕에게 이런 시호를 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공립이 제대로 안 된 왕비의 신분이 후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시호도 안정을 줍니다. 그 다음에 왕비의 신분이 후가 아닌 이중과 반정은 제위기간을 안 늘려요. 제위기간 연도를 그대로 놓아두고 후인 사람 응신, 인덕, 윤공에 관해서는 제위기간을 대폭 늘립니다. 조작하면서 대폭 늘려가지고 세 사람의 늘린 실제 제위기간이고 늘린 제위기간을 합하면 가상기간이죠. 120년이 됩니다. 120년이 되게 해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390년의 즉위원 응신을 270년으로 옮긴 겁니다. 그 빈 120년은 응신, 인덕, 윤공. 왜? 세 명은 왕비의 신분 후니까 여기다가 적당히 나눠가지고 배치를 한 겁니다. 일본서기 기록을 놓고 한중 사료를 놓고 윤공천왕 이전에 기록 하나하나를 체크하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체크해서 옆에 사건 연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서기 사건 연도를 딱 찾으면 어떻습니까?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록들이 한중 사서와 일치합니다. 놀라워요.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야,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고 이게 왜 기록이 있지? 일본서기 보면 아하, 여기에 이런 배경이 있구나, 이렇구나 알 수가 있어요. 뭐 긴 얘기 했는데 아무튼 일본서기 기년을 5세기 중반 이전 기년을 어떻게 찾느냐? 일단 역사 공부를 하려면 연도를 정확히 알아야죠. 그 기년을 찾는 방법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다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 책이 있어요. 제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